안녕하세요. 예, 이혜란입니다. 그 오늘 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좀 하겠습니다. 예, 이재진 대사님이 오늘 어, 인천 상륙작전이 어제였죠. 그래서 오늘 인천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혼자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 재성태님, 예, 이진수님, 유정숙님, 김경란님, 최은성님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아, 그리고 제가 글자가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이영락님도 들어오셨고, 연희 씨님도 들어오셨고요. 예, 유영옥님, 우리 유영옥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예, 만사형통님도 들어오셨고 이렇게 석석 들어오시고 계시네요. 예. 추석 어떻게 모두 잘 보내셨나요? 예, 전 추석 때 계속 일했어요. 아버지 산소 다녀오고, 또 어딥니까? 그 강화문의 분향소 거기 다녀오고, 또 어제는 강화문에서 또 문재인하고 조국을 규탄하는 무슨 뭐 모임 발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갔다 오고, 그 많은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민심 또 저희 우리 여기에서 우리 이해란 TV에서 기자로 활동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연휴 내내 서울역에 나가서 민심 조사를 해오셨더라고요. 예, 민심이 어떤가요? 심상치 않은가요? 예, 조국에 대한 이 수사가 속속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수사가 속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 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권력을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그 수사를 못 하나요? 예, 참 우리 이동수 반장님 아니실까요? 예, 우리 이동수님 들어오셨고 박선희님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예, 저희 아버님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양평에 있는 노량진 서망동산에 저희 아버지 모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실 북한에 계실 때 YMCA 활동을 좀 하셨고요. 그때는 김일성이 정권을 그러니까 그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이죠. 그때 기독교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그때 그 YMCA 활동도 하셨고 또 김일성 물러가라 피켓 들고 싸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동기가 돼서 저희들이 탈북을 하게 됐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어깨 수술을 받으시러 성모병원 가셨다고 하시죠. 예, 수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6.25 전쟁 때 해주까지 내려오셨는데 월남하시려고 내려오시다가 북한 내무부에 잡히셨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이제 끌려 올라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산가족이 되신 거죠. 된 거죠. 저희 아버지 그때 진달래꽃이 다시 피면 미군이 돌아온다고 굳게 믿고 삐라도 붙이고 뭐 이렇게 청년들하고 활동을 하시다가 17년 형을 받고 감옥에도 가 계시고 그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북한 해방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계셨는데 그날을 보지 못하시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또 양평에 다녀왔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이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논설을 실었어요. 논설을. 제목이 뭐냐면 계급 교양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이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논설을 실었는데 계급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이렇게 이제 서두를 뗐습니다. 그러면서 계급 교양을 공세적으로 불려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선 계급 교양의 거점을 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북한은 이제 자기들이 사회주의 이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북한은 사회주의에다가 봉건 왕조를 짬뽕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사회주의 국가보다 견고한 그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급교양의 거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야수성, 악랄성, 잔인성을 낱낱이 보여주는 역사의 고발장이며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복수의 발원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계급교양의 거점을 거론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미군이 들어와서 많은 대량 학살을 감행했다고 하는 뭐 신천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이제 북한이 몇 군데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그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교육을 엄청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신천박물관과 중앙계급교양관을 비롯한 전국의 계급교양 거점들을 개건하도록 했대네요. 개건하도록 한 것은 단순히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떼뽀시를 시킨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이제 반미 그 계급교양을 강화하자는데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북한은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며요. 그런데 계급을 가르는 것도 뭐예요? 예,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계급적 토대가 나빠가지고요. 저녁 먹다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저녁 먹다가. 밥 먹을 때는 개도 욕을 안 한다는데 저희는요 저녁 먹다가 쫓겨났어요. 예? 평등한 나라라면서요. 그런데 쫓겨나는 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니까요. 우리가 출신 성분이 나쁘기 때문에 대학교도 못 가게 해요. 예? 저 학교 때 뭐 자랑은 아니지만 공부 좀 잘했어요. 공부 좀 잘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 진행하는 모든 학과 경연, 여기를 말하면 뭐 경시대회 같은 거죠. 가면 무조건 뭐 1등 내지 2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출신 성분 나빠가지고 대학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담임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야, 내가 뭐 공부만 잘하면 대학 가는 줄 알아야 너희 부모들은 너절하게 살아가지고, 예? 대학 못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계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급. 북한은 우리나라는 뭐 농민 뭐 이런 걸 계급을 분류하진 않잖아요. 북한에서는 노동자, 농민, 사무원 이게 다 계급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노동자를 우선시한다 그러는데 실질 노동자는요. 팬티 한 장도 제대로 사입을 수가 없어요. 안 줘요. 안 줘요. 돈 내도 살 데가 없어요. 다 뭐 이 예비표 표를 나눠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간에서 얼마나 많이 띄어먹는지 알아요? 북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군인들 속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군단은 군데군데 띄어먹고 사단은 군단은 군데군데 띄어먹고 연대는 연대적으로 띄어먹고 대대는 대대적으로 띄어먹고 그다음에 뭐 중대는 중간중간 띄어먹고 서대는 소금소금 그러니까 조금씩 띄어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 띄어먹어요. 여러분 제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을 켜는지 아십니까? 사회주의는요 날강도들이에요. 도둑놈들만 잘 사는 데예요. 그런데 조국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사회주의라 잘하고 이번에 커밍아웃을 했어요.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오비일학이라는 말이 있죠. 조국이 국회 청문회에서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고 이따위 개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걸 딱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 조국은 우리의 전사구나. 확실해. 이렇게 딱 하고 9월 8일 날 대혼란의 미로, 조국 전국의 출구 이런 기사를 통해서 별 거 없다. 조국을 밀어라.
이런 지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지령이 떨어지자마자 조국은 그 많은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전 정말 이거야말로 코미디 중에 코미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래잖아요. 법무부 장관. 제가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도 좀 이해를 하겠어요. 문화부 장관이라 그래도. 어떻게 범죄 의혹이 그렇게 까뜩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합니까? 문재인 미친 거 아니에요? 예? 나쁜 선례를 남길까 봐. 그런데요. 야, 이거야말로 나쁜 선례 아닙니까? 예. 어쨌든 제가 또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계급교양에서 형식주의는 사람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약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현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또 뭐냐, 계급교양의 실효를 높일 수 있는 자료와 수단, 방법들을 부단히 탐구 적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거 뭐 교양한다 그러면서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건 아니죠. 일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인간들을 수없이 양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랑 닮았습니까? 문재인이랑 닮은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랑. 문재인이 지금 뭐예요?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산성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걸로 일자리 만들었다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조국의 민낯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PPL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이 지하철, 버스 여기에 와이파이 사업을 따냈다는 거 아닙니까? 입찰 경쟁을 했는데 어떻게 KT하고 PPL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입찰 경쟁을 했는데 어떻게 PPL이 당선이 되냐고요. 근데 PPL에 어떤 사람들이 근무했는지 아십니까? 인재근의 보좌관 했던 사람, 우상호 대신에 무슨 감방 갔다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운동권 따까리들의 업체였다는 거죠. 예? 근데 거기가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우리가 국가에 이제 그 입찰을 한번 내봤어요. 저도 입찰 경쟁 들어가 봤는데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재정 능력이에요. 재정 상태. 그런데 저는 빚은 없었어요. 돈은 없었지만 그런데도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돈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PPL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예, 직원들 월급을 6개월 동안 못 줬어요. 보험료를 안 내가지고요. 6개월 동안 그 밀렸어요. 빚이 무슨 몇십억이더라고요. 그런 회사가 KT하고 경쟁해서 그걸 따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정이 공정한 겁니까? 예? 가정이 공정한 거예요? 기회가 평등한 거예요? 이런 날강도들이 거기에 조국이도 관계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날강도들이 떠드는 게 평등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사회주의라는 말만 나오면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무냐면요. 이 사회주의 떠드는 인간들은 능력도 없는 것들이 그냥 남의 거를 그냥 강탈해가지고 뺏어 먹고 싶어 하는 인간들이 바로 사회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조국의 민낯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조국의 딸, 예? 논문 1조자인데 뭡니까? 영어도 제대로 못한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가 논문 1조자까지 될 정도로 능력 있는 애가 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거기 가가지고 왜 6학기는 낙제를 하는 말이죠. 예? 근데 6학기는 낙제를 하는데도 계속 장학금 주는 또 학교는 또 뭐 하는 학교고요. 낙제하면 학교에서 제적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버지가 법무장관이 안 됐으면 낙제생인데 들통나지 않았겠죠. 예? 그런데 예? 이 북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계급교양을 해야 된다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맨날 뭘 선전해야 되고 뭐 교양해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교양해도 안 돼. 왜냐하면 현실이 안 따라가니까 아무리 바보라도 굶어 죽는 나라를 좋다고 생각할 사람이 세상에 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예, 북한이 지금 교양 자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교양 자료를 만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거냐면 그 6.25 전쟁 때 그 감행한 예? 이 재행 자료들을 생동한 재행 자료들과 생동한 현실 자료들을 이렇게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술 연구 사업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발굴하고 만행 자료, 반증 자료, 대비 교양 자료 이런 것들을 그 충분히 갖춰야 된다. 뭐 이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적들은 우리 내부에 자본주의의 쉬, 그러니까 쉬 쓴다 그러잖아요. 쉬를 쓸고 사람들의 계급의식을 약화시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이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지금 선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 자본주의 생활 문화죠. 자본주의 생활 문화. 그래서 북한은 뭐라 그럽니까? 이 자본주의 생활 문화를 그 수정주의, 그다음에 썩고 병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이 노동신문이 이번에 뭐라고 이제 말하고 있냐면요. 적들이 자본주의 쉬를 쓸고 사람들의 계급의식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예? 최신 과학기술의 성과들까지도 악용해서 썩어빠진 사상과 문화, 태폐적인 생활 풍조를 퍼뜨리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단호히 근절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뭐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죠. 계급교양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는 데서 중요한 세 번째,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동신문이 뭐라 그러냐면요. 숙량이는 절대로 양으로 변할 수 없다. 그래서 계급적 원수들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왜 썼을까요? 여기 타이틀이 북한 왜 이러나 요거잖아요. 요거 왜 이럴까요?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가 그냥 트럼프의 똥개가 돼가지고 그냥 쪼르륵 달려갔다 이렇게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이 지금 급격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동맹, 뭐 여맹, 직업동맹 이런 것들을 딱 강화시켜가지고 조직생활을 강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불러다가 또 토론하고 강연하고 비판하고 이걸 계속 하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잘 안 돼요, 그게. 예? 밥 벌어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그거 합니까? 옛날에 직장 다닐 때는 직장의 일과 시간에 그게 있으니까 뭐 참가했는데 지금은 다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거기 앉아가지고 멍청하게 가서 앉아있겠어요.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다 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위대하다. 트럼프는 전략가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요게 이제, 요거를 또 왜 요걸 했냐면, 이게 지금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제 막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한 비난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보세요. 요게 오늘자 그 기사인데요. 요것도 현란한 광고, 판이한 현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미국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요거 좀 읽어드릴게요. 서방의 정객들과 어영 나팔수들이 입버릇처럼 외워대는 말이 있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예, 그렇죠.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자본주의는 굶어 죽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회주의는 대부분의 사회주의는 수천만, 수백만이 굶어 죽었죠. 중국에서 그 문화대혁명 때에 4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죠. 예, 러시아에서도 한 3천만 명 굶어 죽었다 그러죠.
예. 북한은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뭐 이렇게 무대기로 굶어 죽은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월하다고 입버릇처럼 외워내는 말이 있다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실례로 교육에서의 우월성을 내들고 있다. 그 누구나 배울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능력과 희망에 따라 바라는 대로 직업을 얻고 많은 돈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 그야말로 현란한 광고이다. 이렇게 이제 예,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다면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얼마 전 미국 잡지 뉴스위크에 미국에서 대학 졸업생들의 직업 선택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잡지는 그래서 대학 졸업생들은 항시적인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뉴스위크를 이렇게 핑계대 가지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수입 불평등이 만연하는 세계에서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으로 신경증에 걸려 갈팡질팡하는 세대로 되겠는가? 아니면 이런 압박이 그들을 성공회로 추동하겠는가? 이것이 사회적 모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2살 난 앨리스는 펜실베니아 종합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런데 불어난 대학 대부금이 그가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앨리슨이 설사 직업을 얻는다고 하여도 날로 늘어나는 채무는 항시적인 걱정거리로 남아있을 것이다. 앨리슨은 대학을 떠나게 된 지금 나는 매달 이것을 갚아야 하며 도시로 옮겨갈 충분한 돈을 마련할 생각에 고민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생활을 질식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그 앨리슨이라고 하는 이 한 청년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그 미국 청년들이 그 대학에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대출받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고통스럽다는 거를 지금 뭐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심리협회가 조사한 데 의하면 실제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우울감이나 걱정 같은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심리적, 감정적 증세를 느끼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대학생들은 심리적 우울감이 없을까요? 거기 더 심해요. 북한 대학생들은요, 미안하지만 식량 방학이라는 것까지 있어요. 식량 방학이 뭔지 아세요? 식량 방학이요. 대학 기숙사에 쌀이 없어가지고요. 집에 가서 쌀 가져오라는 게 식량 방학이에요. 언제부터 생겼느냐? 90년대부터 생겼어요. 제가 살았던 해산에 의학대학이 있는데요. 의학대학 학생이 총살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총살당했는지 아십니까? 대학 기숙사에서 맨날 썩은 옥수수 가루를 이제 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죠. 그러니까 동네 두부집에 가서 두부 30뭐 훔쳐다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범에 걸려가지고 총살당했어요. 지금 미국에 A&M 유니버시티에 가서 공부하는 박사과정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박사과정 마쳤어요. 미국에서 핵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이 친구는요.理科대학 다녔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카이스트죠. 대학에 다녔는데요. 학교에서 식량방학 줘가지고 집에 가서 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집에 가니까 집에도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못 가져가니까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하게 돼가지고 중국에 와서 정말 모슴을 살다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한국분을 만나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에 편입해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미국의 A&M 유니버시티에 또 장학금 받으면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쳤어요. 그리고 포닥도 다 마쳤어요. 지금 뭐 취업을 했을 거예요, 아마. 미국 박사 1호예요. 저는 그 친구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조국이라는 게 참 소중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 친구에게 만일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 A&M 유니버시티에서 박사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북한 것들은 이렇게 무슨 그 일반적이지 않은 하나의 이상한 케이스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진실은 달라요. 예. 저는
북한에 있을 때요. 정말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것들이 출신 성분 나쁘다고 대학교를 안 보냈어요. 못 가고 있다가 나중에 겨우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대한민국에 와서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이화여대에서 정말 장학금을 풀로 받았어요.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탈북자들 정착에 기여하려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조금이지만 애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통일을,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물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는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 와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 제가 사회적으로 진 빚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는데 북한이 지금 이 자본주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사람 다 알아요. 자본주의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북한 사람들이요, 그 조선일보에서 한번 조사를 하니까 자본주의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려 65%나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김정은이는, 예? 그걸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고 이렇게 지금 자본주의를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자본주의 이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의 고액으로 빚을 지며 대학 공부를 해야 하는 일본의 청년들, 일본 선진국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신화통신에 그걸 또 이제 갖다가 막 붙여가지고 막 또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더 읽어볼 필요가 없는데요. 예. 북한은요, 대학 등록금이 없다고 엄청 자랑하죠. 예. 북한은 다 자랑합니다. 북한에 대학 등록금 없는데요. 그 대신 매달 갖다 무슨 돈 내야 돼요. 나라에서 계속 내라 그래요. 그리고 1년에 5개월 이상을 노동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5개월 동안 방학하죠. 근데 북한의 대학생들은 5개월 동안 농촌에서 가서 농사일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찍하면 돈 내라 그래요. 뭐 무슨 건설하는데 돈 내라, 뭐 하는데 또 뭐 내라. 그 저도 그 대학교 다닐 때 맨날 뭐 내라 그래가지고 대학교가 완전 도둑양성소예요. 도둑양성소. 집에 휘발유 있어요? 없잖아요. 휘발유 내래요. 휘발유 안 내면 비판받거나 막 하여튼 미움받아요. 성적도 막 나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그 야매루가 술 한 병 사가지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아저씨 휘발유 한 병만 좀 주세요 이러고, 예, 그 생각이 나요. 판자 가져오라는데 집에 판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막 그 동네 그 울바자 있잖아요. 그걸 막 뜯어오는 거예요. 남의 김치꿀 그 뚜껑 있잖아요. 그거 막 뜯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이게 뭐 국가에 투자를 안 해주니까 해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덕기다시 한다 그러죠. 이게 덕기다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인조석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다 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막 훔치러 갔어요. 그 훔치는 습격절을 짜는 거예요. 습격절을. 그래갖고 여자들끼리는 못 가니까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이제 이렇게 적당히 비율을 맞춰가지고 짜는 거예요. 짜가지고 체육장에 가서 훔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워요. 도둑질하러 가는 게. 새벽 3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훔쳐왔는데 한 팀은 그 중재부라고 있어요. 여기를 말하면 뭐 재판소죠. 재판소. 이렇게 중재해주는 그 중재부라고 있는데, 재판소예요, 재판소. 재판소에서 이제 힘이 있으니까 거기는 이 인조석하고 이런 걸 다 갖다가 이제 모래랑 다 갖다가 이렇게 마당에다 쌓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학생이 그걸 가서 염탐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니까 밤중에 가서 그걸 훔쳐온 거예요. 훔쳐왔는데 마대에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그걸 씻고 왔는데 그 쪼르륵 이제 그게 다 새잖아요. 그래갖고 들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때 끌려가가지고 진술서 이런 거 막 썼어요. 학교가요, 도둑놈 키우는 양성소라니까요. 대학교가. 대학교만 그렇습니까? 군대도 똑같아요. 가서 도둑질을 배워야 돼요. 도둑질을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북한의 대학교입니다. 근데 무슨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흉본다고 자기들은 그런 주제에 무슨 미국을 욕하고 일본을 욕합니까? 이 병신 쪼다 같은 것들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한국의 자본주의 무정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개소리를 쳤습니다. 그 개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나온 자가 이런 고약한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그 국회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런 인간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인간은 또 뭐하는 인간이냐 말이죠. 여기 안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서 지령 받은 거 맞잖아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메아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조국의 문제는 산업행에 가입했던 문제도 아니고 딸이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것의 문제도 아니고 장학금을 불법으로 받은 그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뭐 이런 문제도 아니다. 무슨 문제냐? 사법개혁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이 헌법, 형법 이런 것들을 다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를 해서 북한처럼 정치범은 재판도 없이 잡아가고 뭐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법개혁의 전도가 불투명해지고 민주개혁 진영의 세력들을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이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